오늘의 헤드라인 이슈입니다. 코스피가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무역협상을 빌미로 매물 소화 과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보험주와 통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국내 경기 상황에 대해서 8개월 동안 경기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건설 투자가 건축 부분을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수출 금액 또한 큰 폭으로 감소했다는 지적입니다. 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가오펑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과 중국이 단계적인 관세 철폐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단계 무역 합의가 이뤄진다면 양국은 같은 규모의 관세를 동시에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각 한국전력 사장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 정부와 간극을 좁혀 중간선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2월을 끝으로 일몰될 예정인 전기차 충전용 특례요금과 전통시장 특례요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함을 언급했습니다. 지치는 목요일에 비타민 같은 에너지를 주실 한 분의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는 최명성 전문가님과 함께 알찬 주식 정보도 공유하고요. 그리고 스탁스에즈 뒤에는 또 실시간 종목 상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번호 02786-1022 또는 1023으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또 013-3366-8288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주식시장의 명암을 가려보는 시간이죠. 아싸 인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상 캐스터 소개해 주시죠. 네, 목요일 밤입니다. 오늘 부쩍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감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이슈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요. 아싸 인싸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 웃게 할 수 있었던 인싸 소식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여러분은 올 하반기 기대를 모을 것이다, 흥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영화 어떤 게 있나요? 이 주식시장에서는요. 겨울왕국2가 2주 뒤면은 개봉을 앞두고 있어서요. 굉장히 크게 흥행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SM 라이프 디자인, 또 CJ CGV, 그리고 유엔젤 등 크든 작든 그 모멘텀이 수급이든 주가든 영향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겨울왕국이 주가 우상향을 견인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의 모멘텀일 뿐 투자 결정에 있어 확대 해석은 위험할 수 있다는 목소리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입체적으로 사업 수익성을 따져봐야 한다라는 시각 나오고 있으니까요. 잘 판단하시면서 접근해보시면 좋겠네요. 겨울왕국2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인싸 소식이기도 하지만 인싸 소식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배터리 산업의 축이요. 한국으로 옮겨갔다라는 기분 좋은 제목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한 이슈 가지고 왔는데요. 자, 한국 배터리 산업을 보는 기존 강자입니다. 중국과 또 일본의 엇갈린 시선들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주도권을 뺏긴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탄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빗장이 풀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들이 너무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서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소문입니다. 전기차는 물론 ESS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배터리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배터리 전쟁, 이 배터리 삼국지가 시작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한국 기세 등등하게 쭉쭉쭉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역시 기대해 보도록 하시죠. 자, 이어서 인하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전쟁.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경제 보복이 있었던 지난날. 그 시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그때 막 우리 애국 테마주도 뛰고 그랬었는데요. 자, 그때 주가들이 한참 흔들렸었는데 이제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움직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서서히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점차 제자리 찾아갈 것이다라는 분석 나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여행과 항공 관련 기업들의 주가고요.
또 애국 테마주라고 불리면서 큰 상승세 보였던 종목들도 일찍부터 제자리로 또 내려온 모습까지 확인이 돼서서요. 다시 이제 어떤 주제에 있어서는 인싸이고 또 어떤 종목에 있어서는 아싸가 될 수 있어서 함께 모아서 짚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아싸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시장을 아뿔싸 좀 아쉽게 했었던 아싸 소식입니다. 역시 이변은 없었다라고 좀 주제를 꼽아봤습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해서인데요. 오늘 이 이슈 두고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예상대로요. 애경그룹 컨소시엄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 이렇게 2파전으로 좀 축소가 되게 됐는데요. 이에 금호산업은 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본 입찰이 깜짝 후보 없이 예상대로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실망 매우 쏟아져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탄력을 받지 못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오늘 장 아싸 인싸 소식 살펴봤습니다. 네, 겨울왕국 1편을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개봉을 앞둔 겨울왕국 2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자, 이에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관련 주들도 얼마나 오를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과 일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배터리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싸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제자리 찾아가는 일본 관련주 소식과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이 일제히 하락했다는 소식까지 오늘도 아싸 인싸 정말 흥미로운 이슈들이 많은데요. 최명선 전문가님들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네. 먼저 가장 집중하고 계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애국적인 테마,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 애국적인 발언한 전문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뉴스가 하나 있는데 배터리 사업이 과거 일본, 중국이 장악했는데 이제 한국 쪽으로 넘어오고 있다 이런 이제 인싸 소식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일본 중의 기술력이 한국 업체들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그 뛰어난 기술력과 공격적인 투자로 일본과 중국이 좀 고전을 면치 않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그 돈이 많이 되는 전기차 라든가 또 스마트폰 배터리가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버는 기술인데 우리 한국이 상당히 좀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이 있는데 제가 좀 뒤에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요즘 그 전기차의 저장 장치라든가 스마트폰 배터리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배터리 사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 중반까지는 일본이 좀 선도했고 2000년도 후반부터는 이제 중국이 선도했는데 2010년도부터는 이제 우리가 한국이 선두주자를 넘보면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일본과 중국은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은 독자적으로 민간인 스스로 투자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데 특히 그 LG화학이라든가 삼성 SDI 또 SK 이노베이션 또 이 세 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이제 뛰어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이제 유럽 쪽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대응 시장이 애견되고 있는데요. 유럽이라든가 또 전 세계로 전기차 또 5G 통신,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배터리 시장이 이제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향후 선두주자로 앞장선다는 그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LG화학과 선두주자에 있는 LG화학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LG화학 차트인데요. 자, 일봉이고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45만 원까지 올라갔던 종목이 현재 이제 약 30만 원 선에 있는데요. 자리를 잡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선방하면서 여기서 뭐 꼭 올라간다는 뭐 보장은 못하겠지만 요 근래 보시면 LG화학이 보시면 기관 쪽에서 또 많이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도 갑작스럽게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LG화학이 좀 선방하고 있고 좀 좋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삼성 SDI 차트가 주봉 차트인데 여기도 이 종목도 계속 선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 기관 좀 매수 상인을 좀 보겠습니다. 보시면 기관 쪽에서 또 연기금 쪽에서 삼성 SDI를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좀 보겠는데요. SK 이노베이션은 좀 이제 투신이라든가 연기금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차트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하방이지만 좌지간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또 LG화학, 삼성 SDI가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은 소식이지만 이제 추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좀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향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라든가 또 모바일, 또 스마트폰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과 중국의 동무대였던 배터리 시장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쟁력 확보로 한국의 여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까지 차트를 또 함께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뉴스로 보는 주식시장 아싸 인싸, 이것만은 꼭 봐야 한다. 또 다른 이슈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그 아시아나항공주가 갑자기 이제 오전에 상승하면서 오히 좀 하락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이제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던 이제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어느 정도는 이제 2파전, 그러니까 오늘 애경산업 콘소시엄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이제 그 2파전으로 이제 압축이 됐는데요. 오늘 2시에 좀 어느 정도 입찰을 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애경산업이 이제 진출한다, 뭐 SK텔레콤이 진출한다, 뭐 현대산업개발이 진출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만 정작 입찰한 것은 이제 애경산업과 HTC 현대산업개발 두 곳이 2파전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 IDT라든가 에어부산 등이 많이 상승할 수도 있는데 간다 하다가 못 갔죠. 근데 예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 딱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 장중에 아시아나 IDT라든가 에어부산이라든가 또 금호산업 등이 갑자기 이제 상승하다가 오후 종가에 내렸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뉴스가 나왔으니까 지금부터는 뉴스에 팔아야 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아시아나 IDT인데요. 오늘 장중에 약 23%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가 하나 있는데 바닥 보면은 이제 거래량 보면 매도 물량이거든요. 이렇게 파란 물량이 매도 물량인데 이 앞에서 보시면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붐이 나오면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런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은 이제 보유하시면 빨리 매도하시고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요. 에어부산도 이제 음봉의 꼬리가 나오면서 매도하는 거래량이 증가. 또 보시면 아시아나항공도 보시면 오늘 음봉에 또 매도 물량 증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금호산업이 있는데요. 금호산업 이 종목도 음봉의 매도 물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시청자님들 보시면 꼭 뉴스에 막 이렇게 사서 사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이미 뉴스가 나왔으니까 아시아나항공주는 사지 마시고 좀 관찰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애경산업이든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한 다음에 그때 회사가 좋아지면은 그때 상승할 때 다시 재매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관련주로 아시아나 IDT, 에어부산 그리고 금호산업에 대해서 차트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좀 하락세를 맞이했는데 관찰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싸 인싸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살펴보시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투데이 핫 종목 5가지 모아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인스코비인데요. 인스코비 갑자기 왜 올랐나 살펴보니까요. 자회사 때문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바이오 기업 아피밀주로 인해서인 건데요. 자회사가 내년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크게 좀 장대 양봉을 그려냈던 인스코비인데요.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장 마감한 모습까지 확인이 되네요. 오늘 결과적으로 3,755원에 우상향 그리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배럴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래쉬가드라고 아시나요? 이 래쉬가드를 만들어내는 주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배럴인데요. 자, 배럴이 래쉬가드 이외에도 뭐 운동복이라든지 실내 수영복 등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서 3분기 실적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계절적 성수기, 게다가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었고 거기다 홍콩 시위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여러
여름에 동남아시아로 관광을 떠나는 관광객들의 수도 급증을 하게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주력 제품인 래시가드의 판매도 또한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4분기에는 광분제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배럴이 크게 전망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오늘 소식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소식 시장에서 8% 거의 9% 가깝게 강세로 받아들였습니다. 12,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세 번째 종목은 신신제약입니다. 물파스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오늘 바이오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좀 주목할 만한데요. 이번 주 특히 좀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가운데 셀리버리, 신신제약 등 치매 치료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장 초반부터 좀 크게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있었던 종목도 있었고 또 아닌 종목도 있었기도 했는데요. 자, 그 가운데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기대감을 함께 항상 가져가기 때문에 역시 오늘 신신제약 역시 치매 치료제 관련주로서 함께 플러스권의 강한 움직임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매 완화 패치를 또 개발을 했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로 묶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크게 올랐다가 조금은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7.39% 오른 플러스권에서 7,41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에 8,000원을 넘어서는 움직임까지 보였었네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입니다. 썬데이 토즈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혹시 이 게임 해보신 분 있나요? 지난 10월 23일 아시아 지역에서 런칭이 된 디즈니 팝타운입니다. 자, 이 디즈니 팝타운이요, 일본 내에서 꾸준히 다운로드를 거의 순위 2위를 기록했다라고 하고요. 또 이 매출 순위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증권사에서 현재 디즈니 팝이 순위 100위권에 안정적으로 안착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 1월이 되면요, 애니팡 4까지 런칭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디즈니 팝에 이어서 애니팡 4까지 그 성장세가 이어간다면 쭉쭉 잘 갈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전망이 오늘 이어졌습니다. 자, 썬데이 토즈 함께 보실까요? 이 전망 함께 가져가면서요. 오늘 역시 7%대 강세로 마무리한 모습이네요. 22,550원에 썬데이 토즈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종목은 나노메딕스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나노메딕스가 큰 폭으로 떨어진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에는요, 1,000억 원 규모의 계약 소식 전달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쳤던 것으로 기억이 나오고 또 저희가 투데이 핫 종목에서 전달을 해드린 바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미국의 수처리 기업인 미고에 대한 실체를 좀 언론사에서 분석을 했던 기사들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고의 규모가 4년 동안 1,000억 원을 지불할 만큼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조금 의심이 들어지는 기사가 나오게 된 거죠. 게다가 또 그래핀을 활용한 수처리 방식의 경제성에 있어서 의심을 품는 그러한 시각도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나노메딕스 측에서는요, 이렇게 단순 비방과 근거 없는 루머에는 법적 대응 조치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나노메딕스가 이렇게 개장하자마자 뚝 내려간 모습 확인이 되고 계실 겁니다. 오늘 12.82%까지 빠지면서요, 1,200원에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되셨습니다. 오늘장 투데이 핫 종목 살펴봤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중에서 인스코비와 신신제약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또 배럴, 래시가드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인데 호실적 전망으로 또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근거 없는 루머로 나노메딕스는 큰 폭으로 또 하락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좀 궁금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선 전문가님과 함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요. 정말 내 종목 직접 전문가님께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 또는 1023이고요. 문자 번호는 013-3366-8288입니다. 자, 먼저 오신 분들 위주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명선 전문가님, 네. 5가지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관심 있는 종목은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요. 네. 제가 그 3주 전에 나와서 우리 TV 시청자님들께 큰 소리 뻥뻥 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네. 내일 눈 뜨자마자 이거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 종목이 인스코비였거든요. 맞아요. 네, 설명하고 나서 다음 날 또한 15% 갔는데 약간 안 좋은 공시가 나면서 좀 흘렀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 순 1위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한가를 갔는데 인스코비 그 특징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회사가 이제 1970년에 그 설립된 약 50년 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동안 이제 스마트 그리드 및 시계
그다음에 바이오 관련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방금 이제 우리 캐스터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자회사가 내년에 기술 이전 상장을 한다는 소식과 올려서 오늘 외국인 매수 1위, 그다음에 3,400만 주로서 오늘 상한가가 4개 나온데요. 가장 센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녹색 성장과 관련된 그린 에너지 사업을 해왔고요. 손목시계 제조 및 유통, 바이오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데 특히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동통신 3사의 모든 이동통신망을 제공하는 알뜰폰 사업인데요. 오늘 좀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늘 현재가 도표 보시면 거래량이 3,400만 주고요. 상한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100만 주, 300만 주인데 오늘 3,400만 주니까 거래량이 약 30배 증가했고요. 차트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추천을 했는데 15% 정도 상승을 하다가 약간 흘렀는데 오늘 최대 거래량, 매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 어디서 샀든 25%에서 30% 이미 수익이 나왔고요. 현재 상한가이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내일과 모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잠깐 보시면 최저 바닥에서 최고 이제 거래량과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약 5천 원이 보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시신 분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 상승 모레, 월요일까지 갈 수 있으니까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절반 매도, 나머지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들고 가시면서 분할 매도를 하시면 충분히 수익률이 약 50에서 100%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종목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3주 전에 추천하셔서 지금도 수익을 많이 보시고 계신 분들 계실 텐데요. 내일 또 반 정도 매도하고 계속해서 상승 흐름 있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라라고 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스코비를 살펴보고요. 종목 하나만 보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꼭 챙겨봐야 할 종목 하나 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치매 관련주, 제약주가 아주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또 아침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한 10종목이 모두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제가 그 상당히 종목은 잘 봅니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신신제약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치매 관련 재료입니다. 근데 요 근래 들어서 치매 관련제, 고려제약, 뭐 신신제약, 시티리, 현대약품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요즘 그 오늘 신신제약이 이틀 전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해서 약 3, 4일 만에 40%를 갔습니다. 근데 이 그 약품은 이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70년이 됐고 신신파스, 물파스가 아주 유명하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은 신신물파스, 신신파스 모르면 아마 간첩일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주요 매출체가 약국과 의약품의 도매상 또 약국의 직접적인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신파스 그 매출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소염제, 진통제, 특히 이제 이번에 치매 관련제로 많이 이제 곽강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투자를 많이 했고 앞으로 많이 치매 관련주가 상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양봉이 보이면서 6,000원대 있는 주식이 오늘 8,450원까지 갔는데 무려 40%가 갔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보이면서 상승 추세인데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주봉을 보시면은 최대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향후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나신 분은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향후 요즘 이제 제약 바이오가 가을철 겨울철 많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들고 가시면서 상승 시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 분할 매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물파스로 유명한 신신제약인데요. 또 치매 관련 주로도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는데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또 상승세를 이어갔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면 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장을 뒤흔들었던 뉴스와 특징주까지 짚어드렸고요. 자, 이제부터는 머니W의 하이라이트죠. 스탁세일즈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머니W가 심혈을 기울여 기획하고 제작한 스탁세일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말 멋지고 나이스하시고 친절하신 경주 최부자 최명성 전문가님 나와주셨거든요. 오늘 어떤 종목 또 상담해 주실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나와주셨을지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죠. 자, 저희 머니W는요. 보통 다음날 열리는 장중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상품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과연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어떤 분께서 당첨이 되셨을까요? 저희가 추첨을 진행했고 지금 바로 제 손에 당첨자가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할게요. 짜잔! 네, 축하드립니다. 끝자리 번호 5152님 맞으신가요? 네,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머니W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요. 문자와 전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번 더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전화번호 두 곳 모두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786-1022번, 02786-1023번 두 번호 모두 가능합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문자로도 상담받고 싶다. 역시 가능하죠. 013-3366-8288번으로 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놓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오늘 최명성 전문가께서 아주 친절하게 여러분 속 썩이는 종목들, 고민들 다 날려버리신다고 합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스탁세이즈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주에 최명성 전문가께서 가지고 와주셨던 종목이 일주일 동안 어떤 움직임 보였을지 확인해 봐야겠죠? 화면 보여주세요. 네, 지난주 추천 종목 수익률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코리아나를 가지고 와주셨죠? 와, 코리아나가 10% 넘게 뛰었습니다. 12.43%, 11월 14일 고가 기준 터치를 하면서요. 큰 움직임 보였네요. 최명성 전문가님,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실지 저도 더 기대가 됩니다. 함께 확인하러 가보실까요? 네, 그전에 최명성 전문가님 저희 머니W 오랜 기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베스트 종목들 포트폴리오 한번 모아봤습니다. 함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명예 1위를 지금 지키고 있는 종목은 다름 아닌 심택입니다. 여러분, 심택이요 90.16%의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곧 100 뚫는 거 아닐지 정말 응원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위를 영진약품이 5,670원 최고가 터치하면서 30%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특징주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이네요. 인스코비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 뒤를 테라젠 이텍스 그리고 5위는 예림당까지 베스트 포트폴리오 종목 살펴봤습니다. 자, 이 베스트 포트폴리오 종목을 또 위협을 느끼게 할 종목 오늘 또 가지고 와 주셨을까요?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요. 다름 아닌 네 글자입니다, 여러분. 자, 이 네 글자 또 경주 최부장 최명성 전문가께서 어떤 걸 가지고 와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위험 그리고 대비라고 적혀져 있는데 위험과 대비를 딱 떠올리시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아, 뭔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리스크를 조금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하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오늘 보험주를 가지고 와 주셨는데요. 이 보험주 중에서는요, 뭐 생명도 있고 손해보험도 있겠지만요. 오늘 가지고 오신 보험은 바로 생명 관련된 곳입니다. 아, 그럼 생명 중에 어떤 보험주일까? 굉장히 많죠. 힌트를 조금 더 준비했습니다. 보험금을 잘 지급해주는 보험사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보험사잖아요. 근데 보험금 지급 그 등급이요. 가장 좋은 트리플 A를 10년 연속 그 이상으로 또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도 하고 또 업계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해서는 업계 2위의 생명보험사라고 하네요. 아, 제가 높아심이 있어서요. 여러분 좀 더 잘 맞추시라고 여기 첫 번째 글자, 두 번째 글자 들어가는 그 초성이 같습니다, 여러분. 어머. 네,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최명선 전문가와 고 스탁세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자와 전화 모두 열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종목 고민들 싹 날려드릴 최고의 전문가 또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많이 연락 주세요. 그렇다면 최명선 전문가 스탁세이즈 시작하겠습니다. 머니W 채널 고정.
지금까지 이런 방송은 없었다. 이것은 종목 추천인가 세일즈인가? 최명성 전문가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갖고 오신 종목은요. 바로 하나생명입니다. 차트를 보면 그 회사의 역사를 알 수 있잖아요. 2017년, 2018년에는 뭐 7,000원, 8,000원대 주가가 나쁘지 않았는데 올해 들어서요. 확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이런 걸까요, 전문가님? 예, 그 하나생명은 예전에 대한생명이라고 해서 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투톱을 이제 가리는 그 회사였거든요. 네. 상당히 좋았는데 보통 이제 2년, 3년 전에 계속 8,000원대인 주가가 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실 말이 아니죠. 근데 뭐 회사가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요. 예, 회사 문제가 뭐 이제 가족 문제가 좀 있었죠. 아드님 문제가 있는데 회사 뭐 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낙폭가대 그동안 이제 8,000원짜리가 2,000원 있었는데요.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별 이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별 이상 없다. 낙폭가대로 보이지만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근의 수급 흐름을 보면요. 좀 어디서 관심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게 외국인인지 기관인지 어디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왜 그런 걸까요? 예, 기관 쪽에서 상당히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현재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보험주라든가 금융주가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난주부터 살금살금 이제 연말이 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종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폭 가대가 최고의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8,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2,000원대거든요. 근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유보율은 그러니까 저축률은 점차 더 증가하고 있거든요. 회사는 좋은데 4분의 1 토목이 낮다. 최고의 호재죠. 더구나 이제 기관 쪽에서 뭐 이렇게 냄새를 맡았는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매수가 증가하고 있고 요 근래 들어서 또 보험주라든가 금융주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보험주, 금융주는 저 연말 연초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자, 연말 연초에 보험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데 뭐 오늘도 보험주들이 많이 상승을 했고 이런 흐름을 타서 하나생명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사실 보험을 드는 이유는요. 우리가 힘들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들의 보험금 지급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죠. 그랬더니 성적이 정말 좋아요. 하나생명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 AAA 획득. 국내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계속 11년 연속 2018년까지 쭉 평가를 좋게 받았더라고요. 아니 성적에서 AA 받은 게 언제였는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전문가님은 성적 잘 받으셨나요? 저는 엄청 좋았죠. 아, 그래요?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네, 확인이 안 되니까. 예, 예. 근데 하나생명이 이렇게 보험 지급 능력이 좋은 거는 예. 그만큼 좀 튼실하기 때문이겠죠? 예, 그 이제 하나생명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78년 된 이제 최초의 생명보험 회사고요. 우리 그 앵커님께서 공부를 좀 많이 해오셨는데 보험금 지급 능력 평가가 최고 등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A가 4개입니다. 그래서 10년, 11연속 유지하고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자산 규모가 105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1조만 있어도 대기업이고 엄청 잘 나가는 회사인데 네. 105조거든요. 어마어마한 회사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계 2위의 생명보험사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보험금 지급 능력 11년 연속 AAA 사실 뭐 1, 2년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간다는 건 정말 내실이 튼튼하다. 그리고 자산이 뭐 105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하나생명 지금 저평가가 됐을 때 잡아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잡기 위해선 투자 포인트가 정리 필요하니까요. 첫 번째 정리 바로 도와드릴게요. 오늘 스탁세일즈 종목은 다름 아닌 한화생명이었습니다. 자, 생명사에서 업계 2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자사 홈페이지에서도 저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투자 포인트, 어떠한 매력 포인트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판넬 보시면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함께 보실까요? 자, 한화생명 현재 먼저 차트부터 따당 보여주셨습니다. 차트 보실게요. 지금 2년 정도 전부터 쭉 미끄럼틀 타고 내려오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금 낙폭 과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분의 1 수준, 네토막이 낮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반등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와주신 것 같아요. 자, 게다가 수급적인 측면도 보더라도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여러분? 자, 이처럼 연말 연초가 되면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도 있고 해서요. 위험 대비 리스크적인 관리를 위해서 보험주가 조금 강한데요.
그런 움직임 속에서 기관 역시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제가 또 힌트 드렸던 거죠, 여러분. 보험금 지급 능력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죠? 이 보험금 지급 능력을 위해서는 가장 이렇게 등급을 조금 매기고 있는데요. 11년 연속이나 트리플 A, A가 무려 3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믿을만한 회사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 최명성 전문가께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투자 매력 포인트 다 좋은데요.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낙폭 과대 보이고 있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한화생명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낙폭 과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악재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악재는 어떤 건지, 그리고 반등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건지, 이 부분 정말 궁금하거든요. 잘 알려주세요, 전문가님. 네, 아주 좀 질문이 날카롭고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바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이 보시면 차트상 보시면 8,000원대를 무려 5년 정도 유지했는데 갑자기 2,0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방금 이제 보험 지급 능력 1위를 이제 11년째 하는 회사인데 똑같이 매출 영업이익이 좋은데 8,000원짜리가 2,000원까지 갔고 4분의 1동안이 났죠. 근데 회사는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자녀 문제, 그 유명한 자녀 문제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은 않겠지만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요 근래들에서 이제 현대해상, 삼성생명, 삼성화재, 메리츠화재가 이제 상승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연초 효과가 있으니까 뭐 회사는 별 지장 없고 순수히 이제 자녀 문제로 인해서 뭐 대한항공 뭐 있죠, 땅콩 뭐 그런 거, 회항 그런 사건 비슷한데 네토마에 났다 이제 올라옵니다. 그래서 회사 가치라든가 그런 전혀 이상 없고요. 향후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8,000원대에서 2,000원대로 떨어졌지만 내부적인 문제지 뭐 전혀 성장성이나 이런 뭐 기업의 튼실도에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투자하느냐? 지금도 상당히 저점인데요. 바로 잡아도 되는 걸까요? 가격 전략 알려주시죠. 네,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4분의 1 토막이 났으니까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되고요. 현재 바닥권에서 거의 4개월 연속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최저 바닥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2,445인데요. 이 가격 전후로 바로 매수하시고 목표가 3,500원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2,200원 드리겠습니다. 주봉한 때 보시면 이 가격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과감하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거침없는 매수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겠죠? 지금 가격 전략 정리 들어갈게요. 한화생명이죠. 오를 일만 남았다. 정말 저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 능력이 트리플 A였고요. 지금 과도하게 낙폭과대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매수세에 돌아섰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볼까요? 매수세는 2,400원 부근에서 과감하게 접근해도 괜찮다. 또 목표가 3,500원에 손절라인 2,200원이거든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추후에 전략 세우실 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생명의 앞으로의 성적도 AAA 꼭 기억해 주세요. 화면을 통해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에 대한 고민과 궁금증들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저희와 함께 실시간 상담 한번 해보시죠. 자, 전화번호 02786-102 또는 1023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는 013-3366-8288로 보내주시면요. 바로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속 시원한 솔루션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요. 문자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들어왔나요? 네, 문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정말 많이 주시고 계시는데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좀 먼저 보내주신 분께 혜택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쭉쭉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아이고, 아진산업 함께 볼게요. 지금 좀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어요. 자, 10%를 갖고 계시는데 매수가는 2,910원이신 것 같아요. 아진산업이 자동차 부품주죠. 요즘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2,910원에 사셨고 오늘 종가가 2,900원 쭉 오르면서 그래도 장을 마감했어요. 내일장 더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아진산업 목표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매수가를 보니까 엄청 고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이제 재무제표 보고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아진산업이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또 이제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아주 양호합니다. 양호하고 유보율이 뭐 1000%니까 아주 회사가 좋습니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은 이제 차트상 보시면은 뭐 거대한 세력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500원대 있는 주식이 폭등하면은 4,000원까지 두 번을 갔네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움직이고 누가 이제 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2,910원에 매수하셨다고 보는데 상당히 고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보시면 요 근래 들어서 양봉이 열흘 연속 나왔네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매집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차트상 보시면 1차가 3,250원, 2차가 3,500원 보입니다. 또 보니까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투자해 주신다면 1차 3,250원, 2차 3,500원 보시고 한 2, 3주에서 한 달 정도만 들고 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유, 아진산업 문자 주신 우리 시청자님 고수르시라고 하시네요. 1차적인 목표 3,250원, 2차적인 목표는 3,500원 잡아주셨고 그리고 한두 달 정도 쭉 가져가셔서 조금 지켜보시라.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계속해서 쭉쭉 잘 갈 수 있기를 또 다음 또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자, 그렇다면 다음 문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자 살펴볼까요? 아이고야, 오늘 제 눈을 확 사로잡는 종목이 있네요. 전문가님, 오늘 최명성 전문가님 나오신 거 어떻게 아시고 최명성 전문가님의 베스트 포트폴리오 3위 종목이기도 했고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던 바로 인스코비. 끝자리 번호 2882님이신데요. 6,700원에 사신 것 같아요. 담으셨고 30%로 비중 가져가고 계시네요.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뭐 최명성 전문가님 달인이시잖아요. 어떻게 대응 가져갈까요, 전문가님? 좋은 질문이신데 너무 고점에 사셨네요. 이제 인스코비를 제가 3주 전에 추천해서 좀 오늘 상한가를 갖고 제가 볼 때는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 좋고 실적 좋고 다 좋은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프로를 좀 많이 보셔야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6,700원이면 엄청 고점에서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걸 2,900원에 추천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좀 우리 MTN 방송을 많이 보시고 좀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호재와 올라서 최대 거래량 3,400만 주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에 평상시 100만 주 터지는 물량이 오늘 3,400만 주니까 34배 증가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6,000원까지는 가겠네요. 보니까 차트 보니까 요 근래 들어서 차트상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눌리더라도 6,000원까지는 갈 수 있고요. 자, 주봉을 보시면 1차 6,000원, 2차 7,000원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6,700원인데요. 일단 꼭 뭐 매수가까지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6,000원 정도 오시면 절반 정도 매도, 나머지 그 뒤부터는 갈 때까지 가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전화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적으로는 6,000원 조금 짚어주셨어요. 그때 비중 줄이시고 그리고 2차적으로 7,000원까지 잡아주셨으니까요. 인스코비 오늘 종목 고민 주신 시청자님 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주세요. 네, 받았습니다. 문자뿐만 아니라 전화 상담 신청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자, 어떤 종목이 걱정이 되셨는지 빨리 연결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시나요? 네, 넥스트 사이언스고요. 네, 넥스트 사이언스 비중과 매수가도 좀 알려주세요. 네네, 1,760원에 20%예요. 네, 9,760원 매수가시고요. 비중은 20%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좀 높은 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전문가님께 빨리 연결 도와드려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9,720원에 매수했는데 이렇게 매수 약간 좀 높은 데서 하셨는데 예, 한 거의 1년 좀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요? 다행히 좀 올라오고 있어서 다행인데 매수한 동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높은 데서 왜 매수를 하셨나요?
아, 그때 장명원이었는데요. 네. 네. 그때 추천 받아가지고 했었던 것 예.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떨어질 때니까 고점에서 좀 떨어질 때 잡은 것 같아요. 그때 네, 당시에는 고점인 줄 몰랐고요. 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막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럼 제가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너무 이 부분에서 좀 흥분해서 사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1년 들고 있으셔서 8,000원까지 왔으니까 이제 손실이 10몇 %밖에 안 되네요. 네, 어쨌든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시청자님, 제가 차트 잘 본 거 알고 계시죠? 네네네네. 네, 그렇죠. 전 종목을 한 2만 원 봤으니까 차트 딱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거의 제가 볼 때는 10,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최대 거래량이 나오면서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9,760원까지 바라지 마시고 그 정도 오시면, 그러니까 9,600원이나 700원 정도 오시면 일단은 불안하잖아요. 그동안 반토막이 났다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9,760원 정도, 9,700원 정도, 600원 오시면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10,000원이나 12,000원까지 보시면서 올라갈 때 두 번으로 분할 매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은 거의 본전 가까이 한 9,000원까지는 네, 예. 올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시간만 더 투자하세요.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어머니 비중 20%니까 10% 정도는 9,000원 넘어서서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는 또 분할 매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세요. 네. 자, 그럼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방금께 수고하십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걱정돼서 이렇게 전화 주셨나요? 신풍제약이요. 아, 신풍제약이요?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12,250원에 네. 비중 30%예요. 네, 신풍제약 매수가는 12,250원, 비중은 3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오를 것 같은데 안 오르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 걱정되시죠? 언제쯤 매수가까지 갈 수 있는가 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전문가님 연결 도와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우, 예, 방금께 수고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보니까 가장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네요. 예,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점에서 잡는 이제 바닥 전문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최명성의 바닥 탈출 보면 제가 신풍제약을 사실 추천을 해서 현재 예. 20-3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데 저는 한 6,000원대 추천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찌 됐건 이렇게 올라오는데 차트 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12,250원이 최고 고점이거든요. 예. 여기 최고 고점에서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이제 추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주식은 항상 바닥권에서 이제 이게 매수를 하고 올라갈 때 분할 매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볼 때 2017년 4월 달에 전문가 추천으로 제가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바닥 잡는 전문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니까 이 종목은 이 앞에 최대 거래량이 있는데 이 고점이 한 11,0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현재 이 거래량을 뛰어넘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은 1차 9,000원인데 2차 한 11,000원까지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딱 정답을 드리자면 차트상 1차 9,000원, 2차 11,000원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제 12,550원이면 좀 손실이 큰데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손실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사실 반토막 났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한 9,000원에서 조금 일단 30% 매수하셨으니까 9,000원에 10% 매도, 그다음에 11,000원에 10% 매도하시고요. 나머지는 거기서 분할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바닥에서, 그러니까 뭐 아까 추천했던 하나생명이라든가 바닥에서 제가 종목 잘 잡잖아요. 그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문가님 분할 매수해가지고 상단을 낮추면 안 됩니까? 아, 분할 매수로 낮추면 안 되냐고? 아니요. 이제 그냥 이 종목은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요. 다른 종목 하세요. 왜냐면 좀 시간이 좀 많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못 뜨는데요. 1차 목표가 9,000원, 2차 목표가 11,000원이고요. 그 가격대에 와서서 또 해결이 되시면 전화 상담 한 번 더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숨가쁘게 또 열심히 실시간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또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내일 오전 9시에 무료 방송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시 또 화면으로 전화 연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